안녕하십니까. 주식대가 셜록입니다. 연휴가 끝나고 일상으로의 복귀 첫날인데요. 일에 손이 좀 안 잡히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이럴수록 더 힘내야겠죠. 날씨도 좀 많이 추워졌는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현대차입니다. 오랜만에 열린 장에서 시장이 좀 반등세를 일부나마 좀 보여주면서 마무리까지 잘 되어준 그런 하루였는데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5%가량 상승을 좀 해주었고, 눈여겨볼 부분은 이제 수급 포지션을 좀 봐야 되겠는데, 개인이 좀 순매도를 크게 내보였고, 외국인과 기관, 그리고 뭐 보험, 뭐 연기금에서도 순매수세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나와 주었습니다. 이에 힘입어 하반기 실적 시즌에 지금의 상승 추세를 어떻게 좀 이어가는지 이거를 좀 계속해서 보면서 영상으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현대차의 해외 시장 실적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4일인 어제 현대차 미국 법인에 따르면 7월에서 9월까지 3분기 동안 17만 828대를 팔아 지난해 3분기 대비 판매량은 1% 하락을 했지만 법인 렌터카 등 대량 판매 등을 제외한 소매 판매는 오히려 7% 증가를 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실적 전망은 더욱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침체에서 벗어나 실적이 회복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라 자평을 하였고, 현대차의 9월 미국 시장 판매량도 54,790대로 지난해 9월 대비 5%가량 증가하였습니다. 차종별로는 펠리세이드 판매량이 125% 증가하였고, 코나 44%, 소나타 25%, 산타페 17% 등으로 SUV 차량이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차량 선호도가 세단에서 SUV로 넘어오고 있다고 하는 게 그대로 반영이 된 수치네요. 경쟁사들의 전년 대비 3분기 판매량은 GM과 피아트 크라이슬러 그룹이 각각 10% 하락, 포드는 픽업 트럭과 SUV 판매에 힘입어 4.9% 하락에 그쳤고, 도요타와 혼다도 각각 11%, 9.5% 하락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신차 사이클을 본격화하면서 미국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계속해서 확대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10월 미국에서 이제 출시가 될 고급 브랜드인 제네시스의 첫 SUV GV80입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이제 소렌토와 아반떼가 이제 북미 출시명은 엘란트라죠. 그리고 산타페에 이어서 내년에는 투싼과 카니발까지 미국 시장에서 줄줄이 신차를 출시할 계획을 세워두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쟁사인 도요타와 닛산 등 일본 업체들이 그 주력 모델들의 신차 출시 계획이 적기 때문에 현대차와 기아차의 미국 시장 점유율 확대에도 청신호인 상황이고요. 미국 자동차 시장의 수요도 가파르게 회복하면서 9월 증가세로 전환을 한 만큼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외에 현대차는 이번에 스위스의 수소전기 트럭인 엑시언트를 10대 수출을 하였는데요. 1회 충전거리가 400km의 충전시간은 한 8분에서 20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의 넥소와 수소전기 버스 일렉시티를 2대씩 수출을 했는데, 차세대 수소전기차 이제 넥소의 상용화 이후 현대차는 세계 최초의 수소전기 상용차 양산체제를 이제 구축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수소전기차 부문에서는 지금까지 눈에 띄는 성과를 보인 업체가 거의 없었는데, 니콜라의 이번 사기 의혹으로 현대차가 오히려 더 부각이 된 상황입니다. 수소전기차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자면은, 주행거리가 길고 또 적재 용량이 크면 클수록 수소연료 전지 시스템이 더 효율적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배터리 용량을 기하급수적으로 확대하기가 어려운 순수 전기 운용수단의 활용성이 수소에너지 대비 낮기 때문입니다. 현대차 입장에서는 이번에 수소연료전지 상용차 부분을 이제 공략을 한다면은 이후에 이제 세단 등으로 이제 수소차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특히 유럽을 중심으로 내연기관 퇴출에 지속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호재인데요. 유럽연합은 수소 시장 규모를 기존 20억 규모에서 1,400억 규모로 70배가량을 키우는 수소 육성 전략을 발표를 했고, 미국의 캘리포니아주는 내연기관 차량을 아예 순차적으로 금지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금지를 하는 거죠. 니콜라 사태에 대해서는 뭐 다들 아실 텐데요. 니콜라는 이제 자사가 개발한 니콜라1 트럭이
1회 충전으로 1200마일, 이걸 키로수로 환산하면 1900k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걸 주행할 수 있다면서 투자자들을 모았는데 수소 전기차의 핵심인 수소연료전지를 기술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2018년에 공개한 니콜라원의 주행 영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럭을 이제 언덕까지 가져간다 견인을 한 다음에 여기서 그냥 굴렸어요. 이게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번에 사기 의혹에 휩싸인 상황이고, 창업자인 트레버 밀턴은 결국 CEO직에서 이제 물러나기까지 했죠. 니콜라는 애초에 니콜라원의 수소연료전지 시스템을 탑재해서 운행이 가능하다라고 밝힌 적도 없고, 물론 이건 뭐 말장난이긴 하지만, 또한 1회 충전으로 1200마일, 1900km를 달릴 수 있는 수소연료전지 시스템의 실체를 공개한 적도 없습니다. 말만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게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이 이 니콜라에 대해서 모험을 건 거는 그만큼 수소전기 상용차 문화가 굉장히 유망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입니다. 수소전기차는 사실 이제 승용차보다는 뭐 트럭이나 버스 같은 이제 상용차 분야에서 더욱 필요한데요. 차체도 훨씬 더 무겁거니와 주행거리도 더욱 효율적이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특성은 배터리를 동력원으로 하는 전기차가 충족시켜주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짐이나 뭐 승객들이 많아지고 뭐 늘어나고 커지고 하면은, 그러기 위해서는 그만큼 배터리의 용량도 커져야 됩니다. 배터리의 용량이 커져야지 짐이나 승객들을 더욱 많이 싣고 달릴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에 따라서 차량에서 배터리가 차지하는 부피가 커지면은 사실 짐이나 승객들이나 차지하는 비중이나 크기는 공간은 더욱더 줄어들 수밖에 없죠. 또한 이제 배터리 용량이 확대가 되면은 제조 원가도 올라가기 때문에 또 여기에 충전 시간도 늘어날 테고요. 이게 현재 배터리 기술로는 해결이 좀 불가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수소전기 상용차 같은 경우는 수소 연료전지 시스템이 차지하는 공간이 기존의 내연기관 차량과는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에너지 밀도가 배터리 기반 전기차의 높은 상황이고요. 이는 수소전기 상용차가 순수 전기 상용차에 비해서 더욱 많은 짐이나 사람을 싣고 더더욱 장거리를 운행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충전 시간 역시 순수 전기차의 경우는 상당한 시간을 소비를 해야 되지만, 수소 전기 차량은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충전이 가능하다는 것도 장점이죠. 이 같은 높은 경쟁력에 따라 203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약 300만에서 400만 대의 운송용 수소전기 트럭이 보급될 것으로 글로벌 컨설팅 업체인 맥켄지가 전망을 했는데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수소전기 트럭의 테스트 역할을 하기에 충분할 만큼 시장 규모가 거대합니다. 일단은 땅이 넓기 때문에 물류망의 상당 부분을 이제 트럭으로 의존을 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서 이제 니콜라가 기술적인 실체도 없이 우리는 1900km를 갈 수 있다. 한 번 충전만 하면 1900km를 갈 수 있다. 이 주행거리를 언급함만으로 사전 예약 물량이 14,000대를 확보를 했었죠. 그만큼 이 내용 자체가 혁신적이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수소연료 전지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자동차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은 지금 현대차와 일본의 도요타 정도밖에 보유를 하고 있지 않는데요. 수소연료전지 기술을 확보하거나 이를 외부로부터 공급을 받는다고 해도 이를 양산차에 적용을 시키려면은 단기간에 해결이 되지는 않습니다. 장기간에 이제 운행 테스트를 통해서 뭐 안전성이라든지 신뢰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검증하는 과정이 필수적인데요. 현대차는 이미 2018년에 5분 충전으로 590km를 주행을 할 수 있는 넥소를 출시를 했고, 뭐 넥소 같은 경우에는 상용차는 아닙니다. 승용차인데 지금까지 1만 1000여 대 가량 넥소를 판매를 했고, 이 차량들은 지금도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운행 기록을 쌓고 있습니다. 590km라는 주행거리가 뭐 니콜라처럼 뭐 실체도 없는 그런 기술이 아니라 국내 인증 기준을 통과한 성능이기 때문에 이건 이미 검증이 된 거죠. 상용차 분야에서도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엑시언트 같은 경우에 이제 10대를 스위스로 수출을 했고, 이제 이거를 시작으로 2025년까지 스위스에 1600대 정도를 이제 공급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공급 지역을 이제 유럽 전역으로 확대하고 북미 상용차 시장에도 진출을 할 계획이죠. 뭐 엑시언트는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회 충전할 경우에 400km를 주행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현대차는 지난해 엔진 발전기 분야의 글로벌 리더인 미국 커민스와 북미 상용차 시장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공급 협약을 맺는 등 미국 시장 진출도 이미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수소연료전지 시스템은 올해부터 공급이 이뤄진다고 하고요. 니콜라와 관련된 일련의 사건들은 수소전기 자동차 시장의 유망성을 보여줬습니다. 문제는 이 시장을 누가 지배하느냐인 것인데, 니콜라가 갖지 못한 기술과 노하우를 지녔고 지금도 세계 각지에서 현대라는 브랜드를 인식시키고 있는 현대차의 앞으로의 행보가 개인적으로는 더욱 기대가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보다 세부적으로 도움을 받고 싶으신 분은 아래 번호로 문자 한번 남겨주세요. 하반기 실적 시즌 포트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인 만큼 고민만 하지 마시고 실천해보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현대차 관련해서는 또 내용이 나오면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